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 동부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서부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며 산지와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런 가마솥 더위에 아스팔트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평화 대행진 참가자들인데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이들의 발걸음이 7년간 함께 누빈 거리만 1,300여 킬로미터. 제주에서 서울을 돌고 와도 남는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담긴 그 길고 긴 걸음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간, 잠시 후 현장을 직접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최근 8년여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에서 10년째 고통받고 있는 제주 지역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함께 우리 생활에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석면인데요. 이 죽음의 먼지로부터 제주는 안전한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 문제를 짤막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와 공군기지 의혹을 낳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이 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사흘째인 오늘 2공항 예정지인 성산에서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지영 기자,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이런 폭염 속에 아스팔트 길을 행진하는 참가자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이곳 행진 참가자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 속에 진행된 행사인 만큼 중간중간 낙오자도 발생했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의료팀을 가동해서 참가자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분쯤 뒤인 7시 반부터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중간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정에서 64.5km를 걸어 성산까지 와수다를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됐죠. 평화야 고치글라, 즉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주제로 제주를 반바퀴 정도 걸어서 행진하는데요. 올해는 해군기지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공군기지 논란에도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 중인 2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입니다. 올해로 생명평화 대행진이 8회째를 맞았죠. 올해 행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강정마을에서 시작해 성산읍을 거쳐 제주시까지 제주 동쪽 방향으로 100여 킬로미터를 행진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곳 성산읍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다 많은 도민들이 오고 가는 제주시에서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참가한 특별한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 참사의 생존자이자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철거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민감용 경찰청장이 강정 해군기지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사과해서 아무래도 공감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산 참사의 생존자이자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김주환 선생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국가폭력 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저희들은 강정과 쌍차, 밀양 이렇게 같이 국가폭력 피해자들끼리 연대 투쟁을 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할 거고요. 생각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국가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에서 연대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 참가해 주셨던 걸로 이해됩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참가자 중에서는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외국 분들도 참가해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오키나와 분인데요.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호텐마 공군기지, 미국 공군기지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 움직임에 반발해서 자체적으로 동아시아 평화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유이치 카모시타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동아시아 평화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East Asia Peace Walk is aiming to connect people between Okinawa, Taiwan, and Jeju Island. We are all small islands, but we have a same common future. 동아시아 평화 대행진은 오키나와, 대만, 제주의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섬들이지만 공통의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We came to Jeju for walking because we want to learn history of Jeju and try to make human connection to like making friends. And also we want to protect what Jeju people wants to protect. 우리가 제주에 와서 같이 행진을 하는 것은 제주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넓히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제주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연대로 같이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주공기지 반대, 제주공항 반대.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제주 상명 평화 대행진의 목표에 공감해서 오늘까지 800여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범국민 문화제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성산국민체육관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자연 생태계나 자연,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자연공원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국립공원은 모두 22곳인데 1967년 지리산이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한라산은 1970년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제주도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산정호수에서 탐방객들이 수영을 하다 전 국민적인 눈총을 샀습니다. 이 밖에도 늦은 밤 산 정상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무속 행위를 하는 등 한라산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라산 등반객들이 암벽 사이에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불법 행위인 거 아시죠?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지난 4월에는 초를 켜고 무속행위를 하던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골짜기 사이에는 돌을 쌓고 시멘트로 덮어 수시로 무속행위를 하기 위한 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셨다가 1박 2일 동안 무속행위 하고 이제 철수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불법 행위는 등반로를 벗어난 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데 다시 해당 장소를 찾기 위해 나무에 끈을 묶거나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기도 합니다. 무단 출입하시는 이제 무단 입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다 이제 표식을 해놓은 겁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해마다 100건을 넘어서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지난 한 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감시의 눈길을 피해 벌어지는 불법 행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인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4.3 사건으로 부모를 잃으면서 잘못된 호적으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이 많은데요. 최근 한 유족이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호적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가는 한 맺힌 삶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4.3의 여파로 아버지를 여의면서 오촌, 삼촌 호적부에 오른 채 평생을 살아온 오연순 할머니.
최근 오 할머니는 친자 확인,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이겨 친아버지의 딸로 호적을 바로잡고 새 주민등록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70년 세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한을 풀게 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명예회복이라도 하는데 자식으로서 아버지 왔다 간 글을 뭐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4.3 때 아버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송순보 할머니도 친자 확인 소송을 고려했지만 매번 포기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소송 비용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입장으로는 아버지를 찾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 4.3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친인척 등의 호적에 오른 유족은 4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아 DNA 검사 등을 통한 친자 확인이 어려워 개인이 제기한 소송만으로는 호적 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힘든 과정을 법적으로 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80대에서 90대 고령인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재뿌리를 찾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이 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수가 1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각종 범죄도 늘어나면서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을 배회하는 한 남성. 지난 7일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입니다. 도내 외국인 범죄는 5년 사이 300건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불법 체류자가 피의자인 경우는 12명에서 1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한 배경입니다. 범죄 예방 교육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제주시 누에모루 거리 등 범죄 취약 지역 9곳을 집중 순찰하고 흉기 소지 행위 의심자는 불시 검문도 강화합니다. 불법 체류자 정부 합동단속팀의 경찰 인력도 기존 12명에서 44명으로 보강했습니다. 소규모로 인해서 단속할 수 없었던 지역, 대규모 집단 거주지인데 주민 불안을 수시로 야기한다라든지 이런 치안 불안 지역을 문제는 단속 위주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를 처리하는 출입국 담당 인력이 13명뿐이고 보호시설 정원도 35명에 불과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알선책들을 단속하는 이민특수조사대도 설치가 검토됐지만 현재는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법무부는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출입국 외국인청을 증축하고 장기적으로 이민특수조사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강력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과 법무부의 협조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그제 오후 4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살 유동현 군이 할머니 심부름으로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표선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유 군은 키 175cm의 마른 체형으로 집을 나설 당시 남색 슬리퍼를 신고 파란색 반팔티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 모임은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업체의 멸종 위기종 관련 환경조사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거짓을 부실로 완화해서 판단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좋은 기상 여건으로 노지 감귤의 상품성이 향상되고 택배 유통 물량도 늘어나면서 감귤 농가 수입이 3년 연속 9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생산 감귤의 유통 상황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9,402억 원의 수입을 기록해 전년보다 0.6% 줄었지만 3년 연속 9천억 원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도 내 편의점 수가 2009년 250곳에서 2017년 950여 곳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지역 내 유통업체의 포화 여부를 나타낸 실질 포화 지수는 제주 지역이 194로 전국 1위를 차지해 과잉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특조위,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3년 전 수사 당시 처벌을 피한 업체들, 원료 공급 업체 책임자들까지 모두 34명을 기소하며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011년 처음 문제가 불거지고 재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8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 피해 구제와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유용두 기자가 10여 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홍덕표 씨를 만났습니다. 계세요. 산소 발생기를 낀 채 취재진을 맞이하는 홍덕표 할아버지. 올해 76살인 홍 할아버지는 산소 발생기 없이는 잠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밤만 겨우 이렇게 떠먹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여기까지 온다 해도 해가지고 숨이 가빠가지고. 서귀포 시내에 귀금속과 유명 브랜드 구두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사회활동도 활발했던 홍 할아버지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은 15년 전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됐고 청소를 위해 살균제도 사서 썼습니다. 이끼가 끼고 파랗게 청소하기가 뭐하고 하니까 그때 가습기가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은 서서히 홍 할아버지와 노모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합기도 3단에 승마까지 즐기던 홍 할아버지는 이후 자주 감기 증세를 보였고 숨이 차는 일이 늘었습니다. 천식 등의 판정을 받았지만 정확한 병의 원인은 찾지 못하고 증세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119 몇 분 실려갔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호흡이 못해가지고. 홍 할아버지의 삶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가게도 모두 폐업하며 수입도 사라졌는데 해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게 하려면 경쟁하는데 뒤떨어지는데 매일 비실비실 아프고 하니까 경쟁이 돼야지. 가게를 이제 접었지. 지금은 젊은 시절 들어둔 국민연금 등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던 그가 세상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친구들이고 누구가 지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안 보이니까. 10여 년을 아픈 원인도 모른 채 살아온 홍 할아버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고 깨닫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홍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온 때입니다. 살균제의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정작 피해 구제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에 피해 신청을 했지만 4단계, 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시에 허혈성, 또 만성 폐쇄성, 또 폐질환, 호흡기 악장, 그 중에서 천만한 폐질환만 1, 2 등급은 보상은 해주고 4, 5 등급은 아예 나 몰라. 2017년부터 천식도 피해 범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올해 4월 뒤늦게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꼬박 3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통을 받았던 노모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만들어가
내가 알기로는 한 1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 아는데 너무 늦어요. 정부가 추산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400여 명.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가 40명뿐이고 7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인정자도 19명에 그칩니다. 하지만 국내에 팔려나간 가습기 살균제가 980만 통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또 도내에서도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균제 사용 제품 판매량을 봤을 때는 더 많은 피해자가 좀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피해자들을 좀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홍 할아버지. 앞으로 요양비 등을 지원받게 됐지만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원망이 앞섭니다.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같죠. 화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이런 홍 할아버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24시간 산소 발생기를 꽂고 사는 사람으로서 1년 365일 나들이를 한 번도 못 나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산소호흡기를 빼고 나들이 나가겠고. 가습기 살균제와 함께 우리 생활 주변에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문제죠. 열에 강하고 잘 썩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까지 저렴해서 한때 건축 자재로 인기를 끌었던 석면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2011년 석면 피해 구제법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3,700여 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 1,36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제주도의 석면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석면 해체 공사가 예정된 제주시의 한 중학교. 본격적인 작업 전 석면 분진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과 환기부 등 모든 개구부를 밀폐해 두었는데요. 이렇듯 제주도 내 65개 학교는 현재 석면 철거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석면이 없거나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석면 해체 작업은 분진이 날리는 등 매우 위험해서 전문가가 맡아 진행하는데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석면이란 게 아주 섬유 실처럼 아주 가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첫 단계라고 봅니다. 한때는 기적의 물질로 불린 석면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석면 슬레이트로 교체된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민들이 자주 다니는 공공건축물에도 석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산업이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경제 피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9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제재를 못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독성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주변의 석면 건축물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침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관리하는 것, 잘 관리해서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아예 철거를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정책 방향에 가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내 공공시설 중 석면 위해성이 가장 큰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2005년 조성된 주차장의 벽과 천장에는 2003년에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면 분진이 날리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서귀포시는 2017년 안정화 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성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먼지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세히 모르는데 공사한 건 아는데 그 자세는 몰라요.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민원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좀 끌고 온 문제는 서귀포에서도 좀 너무 좀 관망한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에 성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제주시 삼도 이동 주민센터. 위해성 낮은 등급의 자재가 쓰였지만 주민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도민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한 600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면적의 성면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뭐 천장에 있는 성면 텍스라든가 아니면 빔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벽면에 단열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등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민원실에는 중간 등급의 자재가 사용됐는데요. 삼도 이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성면 자재 위에 도배를 해두었고 올해 하반기 중 성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축물 사정이 이렇듯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도 큰 문제입니다. 위에는 뭐 방수 처리를 해서 하긴 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성면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간에 뭐 이거를 다 덮는다 하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안전을 고려하고 건강을 고려한다면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도내 슬레이트 주택은 22,900여 동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지붕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705채, 주거용 건물에만 한정했습니다. 지붕 개량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대해서 취약 계층에 한해서 올해부터 지붕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런 축사나 창고 등인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면 자재가 사용 금지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발암물질 성면이 널려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도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화복동 일대 제주시 동부공원 부지에 1,78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서 공원을 보전하면서 공공주택도 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인데요.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개발 행위로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도시화만 가속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줄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정민 도시계획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어떤 건가요? 이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실효되는, 자동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도시계획 시설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개발 방식이 도시공원 민간 특례 제도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민간 특례 제도라는 거는 지금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제 정말 많은 지방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방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나는 시설을 공원 전체 면적의 70%, 전체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수익이 나는 시설을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도 매입하고
그 공원 시설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제주시 동부공원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주도의 주장을 압축해 보면 예. 도시공원 일몰제는 다가오는데 예.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공원 부지 매입을 다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민간 특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70%라도 공원을 보전하고 예. 나머지 30%는 공공주택을 예.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그 동부공원의 탄생 배경부터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부공원이라는 거는 2001년 제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에 중앙공원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상 잡혀있던 부지를 이제 그 중앙공원을 해제를 합니다. 네. 그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요. 그 변경하면서 서부공원, 중앙공원, 동부공원 이렇게 근린생활권별로 공원을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시민복지타운 인근에 있는 중앙공원이 전부 해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된 게 이제 서부, 중부, 동부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에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 구역만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언뜻 보게 되면은 이거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들을 보면 그 민간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분양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 과연 도시 전체의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 지역, 단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될 건지는 그 어떤 공원의 공공성이 이제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그 행정의 논리가 뭐냐면 이 공원 시설이 해제되게 되면은 난개발로 이제 시름을 앓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발하기 힘든 땅에다가 대부분 다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개발 우려보다는 어떤 피해가 있냐면은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지만요. 이게 지금 그 사라봉, 화북봉, 별도봉 근처입니다. 네, 지금 파란색 색이 하늘색 부분이 이제 그 도유지입니다. 네네. 진한 부분, 이제 보라색에 가까운 부분이 국유지고요. 나머지 색깔이 이제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던 공간들이 이 나중에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토지주, 만약 저런 곳이 공원에서 해제되어 버리면 토지주들이 자기 땅이니까 이걸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제주도의 발표를 보면 30%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업 면적 32만 제곱미터 가운데 12만 제곱미터를 주택 용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공공 임대 주택인가요? 다? 이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이 됐지만 이게 그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그 공원 부지 안에 저 공공 임대주택이 공공주택이 저게 공원 전체 공원 면적의 30% 범위 내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 용지들도 있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단독주택 용지고요. 예. 근데 저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거기에서 뭐 어떤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이주자 택지라든지 혹은 협의에 응하신 분들에게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이제 제공하려고 저렇게 된 것 같고요. 근생 용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공원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조성되게 되면은 뭐 가장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사마지구, 화북지구에서 올 거고 대부분 저 택지 개발한 데서 다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원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이제 그런 공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제도가 그렇다면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뭐 돈이야 많으면 이거 부지를 다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원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왜 항상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해야 되느냐?
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를 소유하신 분 중에서 넓은 면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들 조그만하게 해서 커피숍 같은 거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민간인이 그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해주고 토지주가 직접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이 분리가 됐을 때 이제 가능한 방식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우량 농경지라든지 우량한 이제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개발권 이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적용되는 토지의 이용권, 즉 개발권을 다른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개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하는 데는 조금 그 어떤 법적인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좀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대안들 현실화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첫 번째 임대 방식을 보겠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좋습니다. 지속적인 임대 소득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용을 당하거나 헤비 매수로 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보다는 임대해가지고 이제 임대소득을 올리게 되면 사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공공이 이렇게 민간 재산을 이렇게 임대할 때 보면 그 임대료를 1000분의 50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 입장에서는 기체 발행하는 게 연 2%, 뭐 싸게는 한 1.25%까지 그런 1.25%의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리가 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내는 거지만은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2, 3년 사이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 공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대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예, 지금 공원이 없이 도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민간 특례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만 부추기고 공원만 훼손하는 그 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서로 나쁜 점만 이제 그 나쁜 부작용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표한 제주시 동부공원에 의해서 오등동 공원 또 중부공원까지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과잉 개발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 거론된 대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비판이나 주장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올여름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동부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면서 34.7도까지 올라 매우 더웠고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맑은 날씨에 뜨거운 볕까지 강해서 낮 동안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일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처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20mm입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 그 밖의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도 해상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고요. 내일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폭염특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혹시 또 다른 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사실 제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도심의 허파를 담당하며 주민의 쉼터가 되는 도시공원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고충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일 겁니다. 7시 오늘 제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